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전해드리는 렌탈박스의 추재현입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 유통전쟁의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대기업인 이마트나 롯데마트일까요? 아니면 골목을 지켜온 전통시장이었을까요? 사실 승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상권의 맹주로 떠오른 식자재 마트인데요. 대형마트가 규제에 묶이고 전통시장이 조금씩 외면받았을 때 그 틈새를 파고들어 365일 불을 밝히면서 우리 동네 상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오늘은 이 식자재 마트의 폭발적인 성장의 비결과 그 이면에 숨겨진 치명적인 자금의 비밀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식자재 마트가 이렇게 단기간에 유통 공룡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아주 명확한데요. 바로 대형 마트에 손발을 묶여버린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 유통법이라는 규제 덕분이었습니다. 대기업 마트들은 이 법 때문에 한 달에 2번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는데요. 반면에 식자재 마트는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중형 마트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까다로운 규제들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식자재 마트는 365일 영업이 가능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목 좋은 자리까지 거침없이 진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력은 대기업보다 조금 작을지 몰라도 전통시장보다는 싸고 대형마트만큼 편리하니까 소비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 결과 지금의 식자재 마트는 월 매출 5억, 10억, 많게는 30억까지 찍는 유통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발생합니다. 겉으로 보면 매출은 대기업만큼 커졌는데 우리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현금 흐름이 꽉 막혀 있는 곳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현금이 왜 부족할까요? 운영을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요즘 마트 가서 현금으로 결제하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죠. 대부분 카드 결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자금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우리 마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물건을 싸게 떼오려면 당장 오늘 현금을 줘야 하는데 손님들이 긁고 간 돈은 카드사를 거쳐 2-3일 뒤에나 들어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돈이 나가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미스매치가 생기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설 대목을 앞두고 물건을 억 단위로 떼와야 할 때에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장부상으로는 분명 부자인데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흑자부도 위기를 겪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처음에 오픈을 할 때 이미 시설 투자비로 대출 한도가 꽉 찼거나 신용 점수가 발목을 잡기 일쑤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을 리드하는 똑똑한 사장님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바로 카드 매출 신탁이라는 금융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신용이 아니라 마트의 매출 그 자체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이 전략의 핵심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금화 속도를 바꿉니다. 2-3일 뒤에나 들어오던 카드 매출이 바로 다음날 입금을 받습니다. 오늘 판 돈이 바로 내일 들어오니까 현금 회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두 번째는 신용도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돈을 빌리는 부채가 아니라 매출 채권을 활용한 유동화 개념입니다. 신용 점수가 떨어질 걱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오직 매출만 봅니다. 대표자의 개인 신용보다는 우리 매장이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매출 데이터 하나를 보고 자금을 공급하는 것인데요.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최근에 다녀왔던 강원도의 한 식자재 마트의 이야기인데요. 이곳은 이번 설 대목을 앞두고 비상이 좀 걸렸습니다. 과일이랑 정육 선물 세트를 산더미처럼 좀 확보를 해야 하는데 당장 사입할 현금이 부족한 거죠. 매출은 너무 좋았고 하지만 정산이 늦어버려서 이런 자금의 시차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엔 이 대표님께서는 카드 매출 신탁을 활용했고요. 탄탄한 매출 인정받아서 즉시 자금을 3억 확보했습니다. 그 현금을 들고 도매처로 바로 가서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현금으로 대량의 물건을 사입했기 때문에 도매 단가를 5%나 낮췄고요. 남들보다 싸게 떼왔으니 더 싸게 팔면서 마진을 더 많이 남기는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은 매출만 있으면 될까요? 꼭 그건 아닙니다. 바로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요. 카드론을 사용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대형마트를 이기고 전통시장을 넘어선 식자재 마트의 저력,
이제 쿠팡에도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더 큰 시장을 장악하려면 결국 현금이 피처럼 돌아야 합니다. 돈이 돌아야 물건이 돌고 물건이 돌아야 손님이 오니까요. 네, 오늘은 식자재 마트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됐고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